예,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대선 행보가 좀 빨라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비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구도인데요. 빠르면은 3월 중순까지는 후보를 확정짓겠다 이런 내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 전국에서 가장 급부상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대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원당규 정책위원회에서 대선 룰과 관련된 논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 이 경선 룰이라는 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저는 대세에 별로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차피 뭐 국민 경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전에도 100만 명 참여해서 60만 명이 넘게 투표했는데 예. 이번에는 한 2배 정도 넘을 거라고 보면 뭐 200만 명 신청해서 100만 명이 넘게 투표할 텐데. 예. 그게 뭐 미세한 무슨 뭐 경쟁 룰 이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라든가 뭐 또 이 국민 참여 경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결선 네네. 투표제 당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결정된 입장이 있으신지요? 관련된 룰에 대해서? 저는 뭐 국민들이 볼 때 예. 룰은 아무런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근데 우리 내부의 경쟁의 룰에 불과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 배심제라는 말씀은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 이제 어차피 2012년 경선 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거기에 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다 따르겠다. 다른 예. 후보들 의견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약자들 마이너 후보들 입장을 고려하면 예. 현재보다는 좀 더 역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부 후보께서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있어요. 예. 측에서 수기 배심원제라고 하는 걸 일부 반영하자 조금이라도. 예. 여론조사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냐 그런 게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완전 국민 경선을 더 선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그런 것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였고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이 대선과 관련된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 네. 부분 좀 예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제 질문을 저는 드렸습니다. 별로 예민하지 않은데 다른 분들이 예민하게 그러는 것 같더군요. 그렇군요. 예. 네네. 지금 현재로 어찌됐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앞서가는 형국인데요. 네. 또 안희정 지사도 좀 만만치 않은 기세고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님께서 급부상하셨다가 요즘 약간 지지율은 정체 뭐 이게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이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구도에서 뭔가 더 치고 나가야 할 어떤 뭔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인물론이든 정책론이든 좀 어필하실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이때까지는 과거 청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고 예. 거기에서 가장 진심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좀 더 신중해지는 것처럼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논쟁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 비전이 뭐냐가 첫째 중요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그거를 말한 대로 누가 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저는 다시 국민들이 저를 신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현재의 이 부정부패 구조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 경제와 복지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영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 강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재벌 체제 해체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두 번째는 국민 복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을 확대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노동을 강화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불법 노동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의 그 소득 수준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뭐 기대와 지지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애 상대가 아닌 결혼 상대로서의 매력과 안정감 이제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재벌 개혁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김상조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눴었거든요. 네네. 그 이재명 시장께서 주최하신 토론에서 이 김상조 교수께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그 이상과 목표와 현실적인 경제 악화 이 괴리가 좀 크다.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게 예. 학자들은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성남시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뭐 성남시 일반 회계의 절반에 가까운 그 부채들이 있으니까 아마 4년 동안 빚만 갚다가 끝나고 끝머리는 욕만 먹을 거라 아무것도 한 것 없다면서 예.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죠. 그런데 저는 뭐 3년 6개월 만에 4천억 빚 갚았고 또 그 후에는 연간 1,000억 정도의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취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안 하고 예. 공정하게 권한 행사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야권 주자들도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 개혁 얘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정책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시장님하고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좀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재벌 개혁은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예.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좀 환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이 됩니다. 이 환수라는 단어는 자칫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 부당하게 내려준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든지 예. 또는 엄청나게 지금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산업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예.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조세 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예. 핵심이 과도하게 낮춰준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거기서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예.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는 올려야 된다. 근데 이게 핵심인데 재벌 개혁 말씀은 하시는데 예.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세요. 예. 이건 문재인 뭐냐면 대표가 법인세와 관련해서 언급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예. 복지도 확대해야 되고 증세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증세거든요. 법인세가 지금 소득세에 비해서 15조 원 정도 덜 내고 있습니다. 예. 연간. 그렇다면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이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해왔는데 네. 문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왜 빠뜨렸을까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러면 예. 제일 법인에 대한 규제, 특히 대재벌에 대한 규제로는 과도한 그 영업이익 축적, 그러니까 산업유보금 축적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 법인 그러니까 재벌에 대한 태도, 예.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태도, 이건 약간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 법인세 얘기를 보면 결국은 실질적인 재벌에 대한 제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네. 입장이시다라는 말씀이시고 박원순 시장도 지금 요즘 상당히 이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걸 보면은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네.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청산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인데, 예. 전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예. 경쟁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원순 시장이 또 어제 범야권 연정 카드 얘기 꺼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앞서 그 임명진 비대위 위원장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연정 얘기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뭐 이것이 야권 간의 연정이 됐건 이 공동정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적폐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고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특정인 또 특정 세력만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힘을 합쳐야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그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은 연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야권의 통합 또는 최소한 연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민들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실질적 연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집권 이후에 그 집권자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주된 그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이것은 좀 쉽지 않지 않는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야권 내에 개헌을 매개로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야 뭐 대의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개헌이 소위 책임져야 될 세력들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신당이 지금 신분 세탁하고 신당 개업하는데 이 세력들이 다시 과거의 지배 세력으로 복귀하는 수단으로 개헌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을 매개체로 하는 것은 별로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의 문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물론요. 저는 뭐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내용과 시기를 제시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연대라는 것이 이제 상대가 있게 마련인데요. 적어도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재까지는 연대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각자의 당이 당연히 지금부터 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것도 뭐 1위거나 아니면 강세 쪽에 있는 쪽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다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 존중하고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곧 정치고 능력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야권 통합, 연대, 단일화 이건 원하는 바니까 우리 모습들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군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인 것이고요. 약간 서로 조금씩 버려야죠. 예를 들면 뭐 흡수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대북 관계 비슷한데 흡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같이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몫을 인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특히 그중에 중요한 게 신뢰와 애정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신뢰와 애정이 없어서 분당을 한 것인데 잘 될런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 시장님이 후보가 되시면 좀 국민의당 입장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연대와 그다음에 통합은 국민의 간절한 여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겨라 이런 분들께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 3등을 할 상황이 됐다고 하면 저는 뭐 3등이 양보해라 할 게 아니고 2, 3등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동전 던지기라도 해서 단일화 해줘야 된다. 똑같은 걸 주고.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정동영 전 의장님하고 이제 문국현 후보하고 2, 3등인데 그 뭐 경쟁을 하냐. 그래서 우리 어떤 신부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한 일이 있죠, 실제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선 룰과 관련된 논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 경선 룰이라는 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저는 대세에 별로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뭐 국민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에도 100만 명
참여해서 60만 명이 넘게 투표했는데 예. 이번에는 한 2배 정도 넘을 거라고 보면 뭐 200만 명 신청해서 100만 명이 넘게 투표할 텐데 예. 그게 뭐 미세한 무슨 뭐 경쟁 룰 이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라든가 뭐 또 이 국민 참여 경선 예,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대선 행보가 좀 빨라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비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구도인데요. 빠르면은 3월 중순까지는 후보를 확정짓겠다 이런 내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 전국에서 가장 급부상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대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원 당규 정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다 따르겠다, 예. 다른 후보들 의견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약자들 마이너 후보들 입장을 고려하면 예. 현재보다는 좀 더 역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부 후보께서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있어요. 예. 측에서 수기 배심원제라고 하는 걸 일부 반영하자 조금이라도. 예. 여론조사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냐 그런 게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완전 국민 경선을 더 선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그런 것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였고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이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결선 투표제, 당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결정된 입장이 있으신지요? 관련된 룰에 대해서? 저는 뭐 국민들이 볼 때 예. 룰은 아무런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근데 우리 내부의 경쟁의 룰에 불과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 배심제라는 말씀은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 이제 어차피 2012년 경선 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거기에 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예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별로 예민하지 않은데 다른 분들이 예민하게 그러는 것 같더군요.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로 어찌됐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앞서가는 형국인데요. 네. 또 안희정 지사도 좀 만만치 않은 기세고.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님께서 급부상하셨다가 요즘 약간 지지율은 정체 뭐 이게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이시죠? 괜찮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구도에서 뭔가 더 치고 나가야 할 어떤 뭔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인물론이든 정책론이든 좀 어필하실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이때까지는 과거 청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고 예. 거기에서 가장 미세한 무슨 뭐 경쟁 룰 이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라든가 뭐 또 이 국민 참여 경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결선 투표제, 당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결정된 입장이 있으신지요? 관련된 룰에 대해서? 저는 뭐 국민들이 볼 때 룰은 아무런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근데 우리 내부의 경쟁의 룰에 불과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 배심제라는 말씀은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2012년 경선 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다 따르겠다, 다른 후보들 의견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약자들 마이너 후보들 입장을 고려하면 현재보다는 좀 더 역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부 후보께서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있어요. 측에서 수기 배심원제라고 하는 걸 일부 반영하자 조금이라도. 예,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대선 행보가 좀 빨라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비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구도인데요.
빠르면은 3월 중순까지는 후보를 확정짓겠다 이런 내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 전국에서 가장 급부상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대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원당규 정책위원회에서 대선 룰과 관련된 논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 이 경선 룰이라는 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저는 대세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차피 뭐 국민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전에도 100만 명 참여해서 60만 명이 넘게 투표했는데 예. 이번에는 한 2배 정도 넘을 거라고 보면 뭐 200만 명 신청해서 100만 명이 넘게 투표할 텐데. 예. 그게 뭐 과 안정감 이제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재벌 개혁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김상조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눴었거든요. 네네. 이재명 시장께서 주최하신 토론에서 이 김상조 교수께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상과 목표와 현실적인 경제 악화 이 괴리가 좀 크다.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게 예. 학자들은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성남시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뭐 성남시 일반 회계의 절반에 가까운 부채들이 있으니까 아마 4년 동안 빚만 갚다가 끝나고 끝머리는 욕만 먹을 거라 아무것도 한 것 없다면서 예.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죠. 그런데 저는 뭐 3년 6개월 만에 4천억 빚 갚았고 또 그 후에는 연간 1,000억 정도의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취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안 하고 예. 공정하게 권한 행사 논쟁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 비전이 뭐냐가 첫째 중요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그거를 말한 대로 누가 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저는 다시 예. 국민들이 저를 신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현재의 이 부정부패 구조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 경제와 복지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영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 강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재벌 체제 예. 해체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두 번째는 국민 복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을 확대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노동을 강화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불법 노동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의 소득 수준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뭐 기대와 지지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애 상대가 아닌 결혼 상대로서의 매력. 여론조사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냐 그런 게.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완전 국민 경선을 더 선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그런 것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였고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이 대선과 관련된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 네. 부분 좀 예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제 질문을 저는 별로 드렸습니다. 예민하지 않은데 다른 분들이 예민하게 그러는 것 같더군요.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로 어찌됐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앞서가는 형국인데요. 네. 또 안희정 지사도 좀 만만치 않은 기세고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님께서 급부상하셨다가 요즘 약간 지지율은 정체 뭐 이게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구도에서 뭔가 더 치고 나가야 할 어떤 뭔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인물론이든 정책론이든 좀 어필하실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이때까지는 과거 청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고 예. 거기에서 가장 진심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인정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좀 예. 더 신중해지는 것처럼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